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지원 스네라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헤라랑 보장 분석 헤라. 여러분 주말마다 한 편씩 찾아오는 생명보험 보장 분석 컨텐츠입니다. 이제 생명보험 상품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증권이나 행복보장 분석을 볼 때랑 좀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물 증권을 보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조금 쉽게 같이 풀어보고자 만든 컨텐츠고요. 주말마다 이렇게 한 편씩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보 마스터가 또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저한테 실제 문의 들어온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요. 교보생명의 실속 있는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일단 80세 남성분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나이 남성분이십니다. 보통 이 정도 나이대 되시면은 자녀분 양육하시는 나이대 되시겠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5년 정도 전에 2019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월납 21만 원 하고 납입 완료하실 때까지는 15년 정도 추가로 더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실속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실속 있는 건강플러스 종신, 그쵸? 자, 기억하세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과소지급형, 저해지환급형 이런 얘기 없어도요. 실속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종신보험은 저해집니다. 우리 간편자 들어가면 유병자 보험인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I 종신, 건강종신 하면은 네,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일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종신보험이다. 라고 상품 이름으로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행복보장 분석에 있는 계약사항을 보셔도 이 상품이 선지급하는 상품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원래 종신보험에 기본계약, 우리 이름으로는 기본계약, 생명보험사에서는 주계약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사망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생명보험 상품을 보다 보면 이렇게 주계약이 막 여러 개가 찍혀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자, 일반 사망밖에 없는 종신보험인데 주계약에 보장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진단금 혹은 수술비 같은 것으로 선지급하는 종신보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급형 종신보험은 CI, GI, 종신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의 판매한 시기도 2019년도고요. 이름도 CI보다는 건강종신이기 때문에 중대한 암내심은 아니고 그냥 암, 뇌, 심 보장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금액으로 보셔도요. 자, 여기에 5천만 원, 5천만 원 되어 있는 애들이 이게 사망일 건데 자,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은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행복보장분석은 현대해상의 시스템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망을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으로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보장분석에서는 질병과 상해의 사망을 구분해서 표시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4천 찍히는 것들이 뭐다? 5천만 원에 80% 선지급하는 선지급 보험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떨 때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일 때 그 외에 보통은 뭐 말기 간폐 신장질환, 뭐 루게릭, 기타 등등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요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약 한번 보시면요. 자, 요거를 보니까 허혈심장질환 및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 입원 수술 일당, 재보장 뇌출혈 뇌경색, 교보 이대질환 질병보장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세요. 2019년 이후에는요. 생명보험사에서도요.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 다 판매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요. 보험료가 일단 우리보다 되게 높아요. 한 1.5배에서 2.5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허혈심장질환, 뇌혈관 다 보장하기도 하지만 특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들어감으로써 보장 범위 제한이 있던지 가입 금액 제한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넣어놨나 하고 보니까 여러분
CI, GI 보험의 선지급형 종신보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자,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제가 암, 뇌, 심, 급성 심근경색 요렇게 선지급 보험금이 4천이 설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 제일 걸릴 확률이 높은 암을 예시로 들면 암 진단금으로 4천만 원을 선지급 받았어요. 그럼 받고 나서 사망보험금 1천만 원만 났겠죠? 나머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기타 등등에 대한 선지급 사유, 나머지 선지급 사유에 대한 보장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라진다. 요 나머지 보장들이 사라지는 게 크기 때문에 가장 걸릴 확률이 높은 암 보장 말고 나머지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적인 보장을 넣은 것이고요. 허혈심장 질환 및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은 그냥 얘를 1천만 원, 2천만 원 넣기에는 보험료가 제가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 이대 질병 진단 보장 요거 뇌혈관 허혈 심장 질환 아니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요 담보들로 좀 쪼개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 질병 보장도 2개 있는 이유는 뭐다? 실제로 특약이 2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증권 보시면 한 줄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에 특약 안에 보장이 2개겠죠. 하나는 뇌출혈, 하나는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잡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특약 좀 자세하게 보면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혈심장 질환은 괜찮은데 특정 뇌혈관 질환이라고 뇌혈관 질환 앞에는 특정이란 단어가 있어서 뭔가 뇌혈관 질환 중에 일부만 보장한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장하는데 I64 빠져 있고요. I67도 모야모야병만 들어가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I68, I69도 빠져 있습니다. 요 중에 빠져 있는 것들 보니까 그쵸? I64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그리고 I67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그쵸? I67.1 포함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요것도 빠져 있고요. 그 외에 68, 69 코드도 빠져 있더라. 그래서 보장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출혈 및 뇌경색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요렇게만 보장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특약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보 GI 추가 보장 수술 어쩌고 500만 원 들어있고요. 소외감 진단비가 1200만 원 들어있네요. 그죠? 자, 플러스 수술은요. 이거 1호종 수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금액은 5종 기준으로 표시가 돼요. 가입 금액이 좀 작은 편이죠. 네, 생명보험사의 1호종 수술비는 보통 10만 원에서 300만 원 1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 금액이 적은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 얘네는 소외감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한테 뭐죠? 현대해상에 비갑 경제를 포함하고 여기에 그쵸 전자유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소외감과 유사함의 경계가 생명보험사는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명확하게 소외감과 유사함을 딱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특히 전자유방 소외감은 일부는 일반함에 넣고 일부는 유사함에 넣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가입 금액은 1천만 원인데 실제 보장 금액은 기타 피부암, 대장전막내암은 100만 원씩이고요. 갑상선암은 또 400만 원이래요. 그렇죠? 네. 가입 금액 차이가 있다라는 점 가입 금액 차이가 있다라는 점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요. 이거 실제 증권 보면요. 증권에는 가입 금액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보장 분석에는요. 실제 보장받는 금액으로 되는데 제일 큰 금액 기준으로 3천만 원이니까 1,200만 원 기준으로 들어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는 초기 유방암 전립선암 뭘로 들어가요? 일반암이랑 동일한 가입금액, 일반암 100% 똑같은 가입금액 지급되죠. 대장전막내암도 마찬가지로 대장암으로 지급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액만 지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 추가 보장. GI 추가 보장이니까 뭔가 좀 보장 범위가 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자,
도장 살펴보시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적출술, 절제술은요, 이거 단위 이상 적출해낼 때, 특정 신장 적출술은 50% 이상 양쪽 100%다 적출해낼 때처럼 굉장히 중한 수술이에요. 우리 폐 절제술도 마찬가지예요. 폐 양쪽 전절제해내거나 한쪽만 절제해내거나 이럴 때 500만 원씩 지급되는 거고요. 그 외에 관상동맥 성역술 그리고 심장 판만 성형술 이런 거 같은 거 200만 원, 100만 원씩만 지급돼서 상대적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수술만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가입 금액이 적은 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빈도 질환들 이런 거 보상하는 담보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담보들을 좀 요약을 하고 보니까 어때요? 주계약에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일 때 선지급 4천만 원 한다라고 하지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먼저 받으면 암이 제일 받기 쉽겠죠? 자, 나머지 보장들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대질환 진단비들이 있지만 이게 아쉬워. 보장 범위가 좁은 애들은 비갱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장 범위가 좀 넓어서 이거 담보 좀 괜찮네 하는 애들은 다 갱신형 담보로만 들어가 있다. 근데 이분이 갱신 담보를 지금 가입할 수밖에 없는 나이냐, 비갱신 담보 새만기 비갱신을 가입할 수 없는 나이 혹은 그런 연령, 성별, 병력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40대 중반의 표준체 남성이에요. 오히려 지금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남성분이기 때문에 21만 원씩 월에 지금 납입하시는 거 생각을 하면 새만기를 훨씬 더 좋은 플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다. 괜찮은 담보들은 다 갱신형으로만 들어가 있고 보장 범위가 좀 좁거나 중증 질환 보상하는 담보들만 비갱신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갱신 담보들은 비갱신 담보들로 우리가 일부 부분 리모델링해서 바꿔준다고 하고요. 교복 이대질병 진단비도 보장 범위가 너무 좁은 담보니까 바꿔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최소한 주계약에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과 암진단금 4천만 원 선지급 받는 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도는 유지할 만하지 않을까? 이거는 그래도 기존에 한 5년 낸 게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암진단금 4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데 요것 좀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 네, 라고 고민해볼 여지가 좀 있죠. 이거를 고민할 때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주계약에 암진단금 선지급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소외갑 진단이 의무부가로 들어갈 거예요. 의무부가로 반드시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 담보일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고객님께서 15년 뒤에 주계약에 대한 납입은 끝내신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던 이 소외감 진단에 대한 보험료는 유지하시는 한 평생 내실 거는 감안하셔야 된다. 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의종신보험 유지하는데 주계약에 있는 암진단금 사망하고 암진단 선지급하고 소외감 담보만 유지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 아마 그 밑에 있는 특약들 빼도 다 갱신 담보들이랑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한 담보들이라 특약보험료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많이 빠진다고 쳐도 한 17, 18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주계약이. 그러면 얘를 유지하는 것과 지금 제가 설계를 해봤을 때 이 고객님의 병력을 디테일하게는 아직 몰라서 표준체인 것만 압니다. 오텐텐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5세 남자 기준으로 표준체 건강보지 적용 안 한 상태에서 퍼펙트 플러스 20년 납 100세 만기 설계했을 때 무해지로 하면 여러분 7만 원 정도 나오고요. 해약환급금 지급형 표준형으로 하면은 92,000원 정도 나옵니다. 표준형은 92,000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이 A안이 나은가 B안이 나은가를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떨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고려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요. 내가 암 진단을 받는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경우는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암 진단금을 받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가입한 거예요. 인 거죠. 자, A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서 암 진단금 선지급금 4천만 원 받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더라도 사망보험금 1천만 원이 남아 있겠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게. B플랜으로 갈아타는 경우, 암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 암 진단금 4천만 원 지급받을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나오는 보험금만 보면 A가 그래도 사망보험금 1천만 원 남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더 내야 되는 보험료를 생각해 보면 17만 원이라고 봤을 때 주계약 보험료만 15년을 더 납입하면 3,060만 원이에요. 근데 갈아탄다고 했을 때 20년을 오탑니다. 죄송합니다. 20년을 납입한다고 했을 때 1,68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 차이 갭이 얼마 정도 나죠? 약 1,300만 원 정도 납니다. 1,300만 원.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000만 원 정도인데 더 많이 내야 되는 보험료는 1,300만 원 더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기 뭐예요?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크다. 그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암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B안이 훨씬 더 고객님 입장에서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 목적으로 가입하신 상품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장 목적은 B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암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다고 하면 A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나오겠죠. B 같은 경우는요. 그쵸. 질병 사망이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할게요. 일단 질병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질병 사망으로 사망을 했는데 따로 질병 사망 담보가 없다면 다른 거 없이 책임 준비금만 지급이 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단순히 우리가 보험금 나오는 걸 보면 A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객님이 이 A라는 상품 말고 사망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질병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 질병 보장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있으시면서 A까지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건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다른 보장,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여태까지 낸 보험료가 아까워서 혹은 사망보험금 이게 애들한테 그래도 좀 남겨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A를 유지하시겠다. 근데 여기서 부족한 보장을 채우기에는 보험료가 부담된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우선순위에 있는 보장을 먼저 채우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한계가 다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중요한 것들, 먼저 오는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들을 먼저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A가 유리한 분들은 누구? 나는 질병보장, 상해보장 충분하다 하는 고객들은 A로 가는 게 맞아요. 유지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다른 보장 없다. 보장이 충분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A는 포기하시고 사망보험금은 지금은 포기하시고 그 금액으로 어떻게 한다? 차라리 더 저렴한 방식으로 가성비 있게 B안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신보험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나중에 연금 전환할 수 있다던데요. 해약 환급금 쓸 수 있다던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연금 전환과 해약 환급금은요. 어디까지나 둘 다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나중에 활용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얘네 전제 조건은 내가 보장을 받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짜잘짜잘한 수술보험금, 입원 일당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계약에 있는 선지급금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진단 받아버리잖아요. 한번 받으면 해약 환급금으로 나중에 쌓여있던 재원들이 훅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전환할 수 있는 재원들 거의 사라지기 마련이고요.
나중에 중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해약 환급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선지급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 아직 아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년 뒤에 제가 60살, 65세예요. 근데 그때 가서 그나마 있는 사망보장, 안보장이 연금 전환하거나 해약 환급금 뺐으면 그나마 있는 보장이 사라지는데 요거 실제로 그때 가서 빼서 쓰시거나 연금 전환하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게 그때 가서 정말 그거를 뺐어야 되는 상황밖에 없다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당장이야 이분이 지금 45세밖에 안 되셨고 젊고 안 아프니까 내가 나중에 아픈 것 혹은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품을 가입한 거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 들고 누구나 다 아프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종신보험 가입하실 때 종신보험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종신보험 자체에 대해서. 얘를 보장이면 보장이고 해약환급금이면 해약환급금인 거지 보장도 되고 해약환급금도 되고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보장이 되거나 5월 해약환급금도 되거나인데 얘를 엔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서 나는 확실하게 보장만 생각하고 갖고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유지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보장은 보장대로 저축은 저축대로 따로 분리하셔서 지금 21만 원 내시는 것 중에 최소한 10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는 보장성 보험을 따로 준비하시고요. 한 10만 원 정도 플러스로 연금으로 목돈 따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고객님 입장에서 나중에 관리하시기도 좋고요. 나중에 뭔가 하나 내가 아프더라도 혹은 목돈으로 뺏쓰더라도 다른 한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 케이스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봤던 교보생명의 실속 있는 건강 플러스 종신보험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들은 다 갱신형이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대질환이나 수술비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고 아직 아프지 않으셨을 때 새만기로 꼭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암과 다르게 이대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수술비는 그쵸. 우리랑 평생 같이 가야 될 담보잖아요. 한 번 받고 없어지는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자, 주계약은 사망보험금과 암진단금은 그래도 좀 남길만 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네, 어떻게 됐죠? 내가 이미 다른 보장이 충분해서 사망 보장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보장들을 먼저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남겨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가장이시라고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이 아플 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님의 의료비, 부모님의 간병비, 부모님의 생활비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사망보험금 걱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1,000만 원 더 받으려고 얘를 유지하는 게 앞으로 낼 보험료가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다는 거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의무부가 되는 소외감 진단 특약이 갱신형이기 때문에 납입을 다 끝낸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품 저해지 환급형입니다. 여러분 모든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요. 감액 완납이 불가합니다. 감액 완납 불가해요. 왜냐? 고객이랑 보험사랑 애초부터 납입 기간 중에 해약하거나 돈 안 내면 손해를 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감액 완납을 해버린다는 건 미리 가입 금액을 줄여서 한 번에 다 내버리겠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감액 완납 불가하고요. 해약 환급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납입 기간 중에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 대출이나 중도 인출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15년 동안 저 21만 원, 월납 21만 원은 꼼짝없이 묶여있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가성비 있는 플랜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보생명 실속 플러스 건강종신보험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사례를 받아서 좀 더 재밌는 케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여드리는 지금 QR코드로 접속하셔서 저한테 어려우셨던 행복보장 분석 혹은 증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또 반영해서 다음번에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